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윤건영 의원님은 보내드리고요. 남은 시간은 우리 김정은 변호사님하고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정 때문에 먼저 나가셔야 돼가지고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지기현 판사하고 개인적 인연이 있으세요? 예, 저는 예, 개인적 인연이 매우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친구니까.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3학년 2반 반장, 규현이가 3학년 3반 반장. 예. 그리고 그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예. 재수를 같이 이제 1년 재수를 하는데 재수 때는 스터디도 같이 하고 물론 이제 대학은 뭐 다른 학교로 서로 진학을 했지만 예. 그 규현이는 워낙 공부를 잘했고 예. 똑똑한 친구고 네. 그 판결문도 이번에 그러니까 판결문도 잘 쓰기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예. 봐라 1000쪽이 넘는 판결문이 나올 거다. 예,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판결문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딱 제 예상대로 1100쪽이 넘는 판결문이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1000쪽 막 이러더라고요. 1000쪽 넘는 판결문을 뭐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내란 사건의 여러 가지 비추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000쪽 넘는 거 나올 거다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사적인 친구의 인연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데 판결문을 보면서 아쉬웠던 게 우리 지기현 판사님이 개인적인 성격도 어느 모임을 가도 그래 네 얘기도 맞고 네 얘기도 맞고 이게 되게 하여튼 이야기를 이제 그 전체적인 걸 분위기를 잘 맞추는 친구거든요. 저는 어제 판결문을 들으면서 계속 아쉬운 거예요. 네. 단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네. 더 단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조금 더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이 내란의 잘못을 더 꾸짖어야 되는데 예. 꾸짖는 게 아니라 예. 당신이 이러이런 동기를 가졌어? 그래도 내란이야. 뭔가 되게 힘이 빠지는 듯한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아니 근데 친구로서. 그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레크레이션 강사 그 스타일이었어요? 그 모든 어떤 모임에서든지 예. 가장 이제 하여튼 유쾌하게 모든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네. 그런 예능을 하지 왜 판사를 하셨어요? 네? 예.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죠. 참 어쨌든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양쪽을 다 고려하다 보니 어제 양쪽에서 다 욕먹는 판결문을 쓴 거 아니냐. 사실은 어제 발표문에 네. 굉장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이 아니지만 네. 우리는 지금 그냥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 비상계엄이 확정된 아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 예. 위헌인 비상계엄의 실체가 없는 비상계엄을 얘기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 어제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이 아니고 예. 이제 하지만 비상계엄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군이 국회로 출동한 것이 내란 발표문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깜짝 네. 놀랐는데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이 취재 편의점 오면서 네. 이제 그 차 안에서 설명 자료. 택시 안에서 봤더니 네. 거기에는 이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제는 제가 사실 예. 다른 방송에서 아하.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문에서 조금 약간 네.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근데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저도 보면 그 비상대권 네네.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 네. 이게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이거는 비상계엄 존중되어 자체는 맞지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표현도 잠깐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어제 들으면서는 네. 그런데 뭐 국회와 사법행정 네, 침해 네, 네. 요런 게 행위가 네. 그러니까 군인을 국회에 집어넣은 거 투입한 네. 거 이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예, 보고 그래서 알고 오늘 있어요. 예. 이제 처음 제가 우리 기자님 오늘 첫 방송에서 내란 자체의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너무 축소화시켰다, 사소화시켰다. 내가 맞아요. 축소화, 사소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군 자체가 국회에 들어간 거 네. 이거를 내란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제 꾸짖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꾸짖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문자 한 통 넣으시 그러셨어요. 지기현 문자- 판사한테 네. 친구인데 똑바로 해라. 네. 보니까 박지훈 변호사도 군 네. 법무관 할 때 네. 지기현 군법무관 판사하고 동기. 같은 동기라고 하던데 주변에 이제
그 법조인들 많이 친구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러저러한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여러 가지를 너무 고려 배려하다 보니 네. 누더기 판결문을 쓴 조금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사실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고 내란이 단죄되는 뭔가 느낌이지만 그 내용을 쭉 가는 과정에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아쉬워하겠어요. 네. 예, 이 아쉬움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바로잡히길 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하나만 또 이제 예. 그 덧붙이면 사면을 금지하는 내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헌법을 전공했잖아요. 헌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헌법은 사면을 법률이 정하는 사면이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헌법은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불소추 특권을 둘 만큼 다른 형벌과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면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드는 거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자꾸 그걸 위헌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위헌 아니라는 얘기도 좀 잠깐 네. 보태드리고 싶어요. 예. 그 많은 분들께서 지규현 판사의 판결문을 뭐 여기도 찾아보고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 쭉 살펴본 것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작 들여다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맞아요. 역사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맞아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포고령 헌법소원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한 계엄은 없다. 계속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한 계엄이 없다라는 것이 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네. 광주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예. 그 당시 10몇 년이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는가를 본 것이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국회로 뛰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역사 그리고 국회 해산권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과거에 국회 해산권이 있었거든요. 네. 헌정사에서 국회 해산권을 두었을 때 어떠한 대통령의 그렇죠. 독재가 있었는지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을 밝혀 주었으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이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재판부 특히 지기현 재판장 그러니까 이 내란죄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비유를 들면서 나온 게 찰스 1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대 민주주의에서 과거의 왕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저는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 저는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예. 내란죄의 역사성이라든지 뭔가 내란죄의 본질을 조금 더 판결문이지만 사실은 그건 일반적인 형사 판결문에 들어올 게 아니라 그거는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논문. 예. 예. 학자들이 예. 형법에서의 내란죄의 본질 뭐 이런 예.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건데 이 재판부가 특히 지기현 재판장이 욕심을 낸 거죠. 예. 내가 내란죄라는 아주 역사적인 재판을 맡았으니 내란죄의 본질을 판결문에 좀 담겠어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비교법적인 얘기들을 막 담게 됐는데 네. 저는 들으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도 아차 싶었던 게 왜 찰스 1세가 나와요?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지금 내란 저지른 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영국의 왕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사람은 예. 참수되었었죠. 반역죄로.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들여다보고 대한민국 국회 해산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이것들이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떠한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한 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국민들이 듣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기현 재판장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라도 네. 뭔가 역사적으로 단죄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제 저는 한 줄 평은 역사적으로 단죄하는 느낌을 못 받았다예요. 네. 역사의 단죄, 네, 역사적 단죄가 없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 뭐 북부 지법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 지기현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출근을 하게 될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토록 지난 1년간 444일 동안 외쳐마지 맞아요. 않았던 그런 그 민의나 이런 내용들, 대한민국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거세된 느낌이어서 그 자체로 매우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시청자분들한테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일단 한 고비가 넘어갔구나. 그래도 무기징역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항소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항소심이 예.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뭔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쭉 분위기가 내려가면서 갑자기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되고 노태우 씨는 17년으로 예. 감형되면서 이게 사면으로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항소심에 가지는 중요성, 예, 항소심에서의 감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네.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오래 걸렸지만 예. 조금 더 이 재판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감시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김 변호사님 오늘 너무 알토란 같은 재판 해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